안녕하세요. 네, 행크 인사이드 꿈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다가요.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 재매각 물건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물건이요, 심지어 지하상가고요. 빗물이 가득 고여있는 그런 폐허 같은 공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물건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타깝다. 잘 모르는 분이 서둘러 받았다가 이렇게 입찰 보증금을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분은요. 이 물건을 보고 이거 잘만 하면 내가 기회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연 1억의 알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업장으로 이걸 만들어내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마중물님이세요. 이 마중물님이요, 저희 카페에 여러 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그 글을 정리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50대 워킹맘 마중물입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중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다니던 회사를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행크 TV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평범했던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니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만들어가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행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행크에 가입한 후로는 경매 초급반부터 하나씩 수강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월급 외에 현금흐름 100만 원만 더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 물건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근처에 경매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상가, 바닥에 빗물이 가득한 망한 식당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재매각 물건이었습니다. 재매각 물건? 뭐가 문제가 있나? 지하 1층인데 상태도 심각하네. 이렇게 고개를 저으며 지나칠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업에서 배운 대로 일단 임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임장을 하던 중에 경매 물건이 있는 상가 부동산에서 이 물건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주인은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어려워져 폐업을 한 지 오래였습니다. 2년 넘게 방치된 공간이다 보니 바닥에 물이 차고 상가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호실이 나눠진 벽체 없는 상가였기 때문에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누수가 심한 지하상가라 임대차 맞추는 게 어렵고 구분 호실 대출 푸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당시 상가 상태는 최악이었지만 저는 이 상가를 잘만 살리면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항아리 상권이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업투자반을 수강하며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활용할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잘만 활용하면 오래된 지하상가에 새로운 가치를 입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상가를 낙찰받기로 결심하고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입찰 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경매 물건도 일반 매수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경매 재매각 물건에 누수가 심한 지하상가였지만 저는 이 상가에 가치를 입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경매 입찰이 아닌 금매로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매 대신 금매로 매입한 빗물 고인 썩은 지하상가를 동네 유일한 스터디 카페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이면 항상 만실이 되는 월 매출 1,000만 원의 알짜 스터디 카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입찰 보증금까지 포기해야 했던 경매 물건이 제게는 월 매출 1,000만 원의 알짜 스터디 카페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행크를 만나 투자와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행크의 조언을 구하며 하나씩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 1,000만 원의 알짜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제 나이 50이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과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설레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스터디 카페 이렇게 남겨주신데요. 네, 역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질문 드렸을 때 재매각 물건? 지하상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렇게 멋지게 사업장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었을지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중물님. 안녕하세요. 네. 아, 목소리가 역시 밝으시네요. 이 월 매출 1,000만 원의 그 효과가 이 목소리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네. 마중물님 네. 일단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크 입성한 지 2년 되었고요. 만 딱 2년 됐습니다. 25년 차 직장인이고요. 행운을 부르는 마중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중물님, 저희가 오늘 네. 그 마중물님의 사연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경매 재매각 물건인데 네. 몇 년간 방치되었던 지하상가 이 물건만 딱 보면 사실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걱정부터 앞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상가를 가지고 이렇게 살리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행크에 들어왔던 첫 목적도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배워서 이제 스카 할 자리를 알아보고 싶었던 게 처음 저의 목적이었어요. 행크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콩콩나리 선생님의 경매 초급반 수업을 듣고 네. 바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했는데 이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여기가 신혼 때 제가 이제 살았던 지역하고 되게 가까운 곳이고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스카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이제 구축 아파트 주변이고 큰 빌딩이 없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할 수 있는 크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닥에 가보니까 막 3cm쯤 물이 차 있고 막 이랬지만 그걸 보면서 이거를 이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구나. 누구도 이거 접근하지 못하겠다. 이거 내가 풀어내면 진짜 대박이겠다 라면서 막 가슴이 구가구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이걸 보고 저보고 미쳤다고 좀 그러긴 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썩은 상가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일반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입지 분석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배우 세대가 한 4,500세대 정도 되고 인근 900m 내에 스터디 카페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네. 그리고 오래된 작은 독서실만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살던 한 블록 건너서 그 동네는 배우 세대가 3,500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스카가 6개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알아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그 블럭까지 넘어가서 이제 스카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지하상가가 그리고 실평수가 64평 정도 되고요. 네. 스카를 운영하기 딱 좋은 평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구축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빌딩이 새로 들어오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스카를 창업할 때 내가 여기 잘 되니까 옆에 또 하나 생기고 막 이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게 매우 좋았고 또 지하상가지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만들어내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제가 이거를 상가를 매입하면 네. 월세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꼭 반드시 내 거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네.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걱정은 1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미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2년이 되는 물건을 만나셨나 봐요. 네. 처음 할 때부터 난 스터디 카페에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고 싶다 했는데 이 물건을 발견하셨고 네, 여기는 맞습니다. 네, 더 신축 상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해서 잘 돼도 더 경쟁 상대가 생기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셨고요. 4,000세대가 넘는데 스터디 카페가 없는 곳인 걸 보고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평수도 딱 스터디 카페 하기에 좋은 평수라서 바닥에 3cm 물이 차고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이 안 되셨던 거죠? 그냥 뭐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래도 상태가 원체 좋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 스터디 카페로 만들 때 뭐 네. 우여곡절 같은 건 없으셨어요? 공사를 하시면서?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선은 철거하는 것도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 식당이 2년 동안 네. 운영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일부터 영업을 해도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드러내는데도 이제 돈이 엄청 들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순고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 알아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아보고 네. 철거 업체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작게는 1,000만 원부터 3,500까지 이렇게 맞아요. 부르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에 그거 해결하고 누수가 가장 문제였고요. 네. 누수 해결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다른 소유주들 이제 2층과 1층에 있는 네. 소유주들을 다 연락을 취해서 네. 이제 같이 이거를 풀어갈 수 있게 해서 누수 비용이 1,000만 원 들었지만 네. 저는 3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오. 700만 원은 네, 1, 2층 네. 소유주들한테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누수 그리고 철거가 좀 가장 애로 상황이셨다고 네네. 해요. 근데 이 누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중물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집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윗집, 아랫집 이게 물이 내려가고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지 그 부분들이 중요한데 누수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네네. 윗집, 아랫집하고 잘 해결을 해서 내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또 이렇게 잘 해결을 하셨네요. 네, 한 15일 정도 걸렸어요. 네. 네, 윗집 사람들하고 이제 네. 조율하고 하는 게 네. 잘 해결을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으신 거죠? 지금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것처럼 지금처럼 네. 이럴 때는 조금 스며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고쳐가면서 써야죠. 네, 맞아요. 심하진 않아서 네. 정말 다행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하는 자리 이런 것들은 아까 너무 또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지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하인데 스터디 카페 보내도 될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마중물님의 그 지하 스터디 카페는 어떤 좀 차별점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지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두 군데로 또 나눠져 있고요. 환기가 잘 되고 공조 시스템을 원래 스터디 카페는 만약에 상층부에 있더라도 네. 공조 시스템 같은 거 놓지 않고 대부분 창도 잘 안 열거든요. 네. 오히려 공기가 탁한데 저희는 공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한번 환기를 싹 시키면 굉장히 이제 환기도 잘 되고 좋고요. 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지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네. 벽에다가 우드 블라인드를 다 달았어요. 네. 그래서 우드 블라인드 안쪽에는 조명을 달아서 마치 창이 있는 것처럼 들어오면 여기가 지하였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게 모르는 분들이 보면 지하는 공기도 좋지 않고 냄새가 날 수도 있어서 스터디 카페 하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네. 활용하고 또 우드 블라인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혀 지하 같지 않게끔 또 그렇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절대 뭐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네. 인테리어를 이제 제가 일일이 컨펌하면서 했고 네. 또 자재도 좋은 거를 썼고 네. 또 이제 학생들이 앉는 의자를 되게 좋은 의자를 썼어요. 그래서 네. 주변 어머니들이 이제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무료 개방을 했었는데 엄청 그 만족도가 좋으셨고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무료 개방을 해서 먼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이벤트까지도 진행을 하셨네요. 너무 기다리셨어요. 네. 주변에서 너무 기다리셔가지고 네. 제가 인테리어를 좀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했어요. 이제 꼼꼼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픈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지체가 됐거든요. 부동산한테 계속 이제 문의가 오고 언제 네. 오픈하냐고 맨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새로운 전략 아닌가요? 오픈한다고 했는데 오픈을 안 해서 기다리게 네. 만드는 이게 또 네. 마중물님의 또 마케팅 전략으로 잘 통하신 것 네. 같아요. 마중물님 마지막으로요. 네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네. 또 투자도 생각을 하시고 창업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사실 마중물님도 50이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네. 창업과 투자에서 다 일석이조의 성과를 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100세 시대에 50이면 아직 세상을 이제야 알아갈 그러네요.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생은 60부터다. 그럼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시도해보고 찾아보고 실행해야 할 나이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여름에 송 사무장님 유튜브 보고 제가 앵커와 인연을 맺었고 또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직장인과 투자자의 삶을 병행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네. 특히 우리 이제 꿈대진님의 그 행복 스터디를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이런 거는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로. 저희 멘탈을 이렇게 잡아나갈 수 있는 게 가장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행크에서 여러 인연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성공인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마중물을 또 이렇게 유명한 행크TV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 신생아 마중물님이 네, 창업으로 또 성공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 인터뷰만 들어도 신생아의 그 열정이 느껴지시죠? 아마 이런 열정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상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벽체 없는 상가, 오픈형 상가 이런 경우는 대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벽체 없는 상가가 어떤 상가일까요? 바로 이렇게 테크노마트나요 아니면 뭐 아울렛, 쇼핑몰 같은 데 보면요 크고 작은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도 가운데도 점포들이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런 곳은요 폐점을 할 때요 뭐 셔터 문을 내리거나 문을 닫고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림막,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두르고 퇴근을 해요. 분명히 건축물 도면에는 호실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1호고 102호야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곳들, 이런 곳이 바로 벽체 없는 상가예요. 근데 이런 곳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뭐 금융기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판례에 나와 있어요. 보면요 구분 상가 중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용적으로 독립이 명확하지 않은 곳들은 구분 소유권을 확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즉 은행에서는 이런 상가는 담보물로 잡기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벽체 없는 상가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대형 헬스장이나 실내 스크린장 보면요 여러 호실들을 벽을 터서 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들 있죠. 거기 호실별 주인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호실 매매할 때 대출이 어려워요. 마중물님이 매입하신 이 지하상가도요 10개의 호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황은 이렇게 벽이 없는 상가인 거예요. 아파트 지하상가면요 여러분 어떤 거 떠올리세요 혹시? 슈퍼마켓이나 뭐 떡집, 분식집, 그리고 공실 같은 거 좀 있고 이런 전형적인 오픈형 상가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지하상가 10개 호실인데 벽이 없어? 저희는 그런데 대출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가들을 투자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유치권이 걸려 있거나 이렇게 벽체 없는 상가들은 대출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간혹 은행 중에서도요 담당자가 이 상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거나 아니면 상가 대출 취급을 좀 많이 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이 상가 자체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가 투자를 할 때에는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얼마까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상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구분 호실을 매입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그 2개 호실을 터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입을 할 때 대출 받으면서 여기는 명확한 구분 상가입니다. 이런 확인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입하고 나서는요, 이 2개의 호실, 전유 부분을 합쳤어요. 그래서 합병 등기를 하고 나서 재감정을 받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투자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투자금을 회수해야지 또 다른 투자도 하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상가에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중물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성공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 보면요. 뭔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가에 아니면 부동산에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세요. 마중물님이 사실 이 매입한 상가는요,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던 상가예요. 그런데 무려 1,7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포기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왜 포기를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대출이 어려워서 그게 또 큰 이유였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두 번째로는 이 지하상가를 내가 원상 회복했을 때 여길 과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고민 끝에 아마 그 낙찰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중물님은 이 상가를 보고 나는 스터디 카페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가 상태만 괜찮아지면 스터디 카페 하기에 좋은 입지겠다. 이렇게 해답이 나왔죠.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 은행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요, 여기 아파트 단지 지하 상가지만요, 이 호실들 다 구분해서 임차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빼기, 방공제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걸 매입하고 나서 스터디 카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상가 가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금융기관에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목적도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상가를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제는 오히려 이게 경매로 진행되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출이 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낙찰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해서 금매로 이 상가를 매입을 하세요. 누군가는 이 상가를 1억 7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마중물님은요, 이걸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아세요? 금매로 1억 3,500에 매수를 하셨어요. 거기서 벌써 3,500만 원. 그리고 누군가 포기했던 그 보증금까지 회수를 하신 거죠. 그러고 보면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찾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뭔가의 전략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넓어지고요, 투자 성과도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전략,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마중물님은요, 이 상가를요 1억 3,500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1억 5,200만 원이 들어가셨거든요. 여기에 창업비용은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셨어요. 여기가 전용 64평이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평당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은 사실 적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조 시스템 그리고 지하의 그런 누수 부분들 해결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나중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2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고요. 결과적으로는 1억 1,200만 원의 실투자금을 가지고 지금 평균 매출 1,000만 원, 수익은 800만 원을 올리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평균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수익이 800만 원이에요? 이건 이제 마중물님은 이 상가를 자가로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내가 갚을수록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고정 비용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투자금 1억으로 월 현금으로는 800만 원 나오는 건물주의자 사장님이 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방법을 알고 이 전략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이 있나? 이걸 항상 질문하면서요, 이걸 답할 수 있는 그 경우들을 점점 늘려가면요, 우리가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 이제 행크TV, 행크인사이드에서는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니까요, 이런 영상만 내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도 여러분은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한 끗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영상을 보시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내 지역 근처에 내가 생각했던 업종을 넣을 수 있는 상가 아니면 부동산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까지 하면요, 우리가 실행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행크 인사이드는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